다크웹의 사건 사고를 몇 개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엇이냐? 다크웹에서는 불법 사이트가 많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느냐? 여기는 신고 안 당해, 여기는 안 잡혀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떤 A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A라는 인물이 19금 불법 영상을 거래하는 다크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FBI 눈에 들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늘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디도스 어떻게 잡아요? 미국을 건드리면 됩니다. 정확히 미국의 FBI와 NSA를 건드리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킹 당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에드만은 마이터에서 FBI의 원격 작전팀 리모트 오퍼레이션 유닛을 돕는 일을 담당했다. 이 팀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FBI 조직으로 주 업무는 범죄 용의자 감시용 멀웨어 개발과 구입이다. 멀웨어라고 해서 토르 스플로잇이라는 걸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토르 스플로잇, 딱 이름만 봐도 뭐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토르 브라우저를 해킹한 거죠. 자, 이 악성 코드를 제작해가지고 배포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봤을 때, 자, 이 FBI는요 이 토르스플로잇 이런 악성 멀웨어 개발하거나 구입을 어디서 할 것 같아요? 다크웹에서 하겠어요? 아닙니다. 자, 이 FBI들은 다크, 그러니까 블랙 해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해커? 오피셜 해커라고 하잖아요. 북한에 있는 해커를 우리가 블랙 해커라고 합니까? 아니죠. 공무원입니다. 오피셜 해커라고 하는데, 화이트 이런 곳도 오피셜한 곳이 있어요. NSO 그룹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토르스플로잇을 여기서 샀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오피셜한 회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FBI는 이 정보로 범죄 용의자 25명의 신원을 확보했고 19명을 잡아서 법정에 세웠다. 자, 게임 끝났죠. 다크웹 쓰면 안 잡힌다면서. 자, 억울하죠? 이 19명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인터넷에서, 다크웹은 분명히 내가 해킹 공부를 했는데, 다크웹은 이 어니언 프로토콜은 나를 추적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나를 잡아냈을까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고인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재판장님, 진짜 억울합니다. 물론 인정할게요. 제가 불법 사이트 운영한 거 맞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어떻게 잡았어요? 말이 안 돼. 답답해서 그래. 내가 토르 브라우저 해킹하면 이건 불법이잖아. 미국인들을 해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니까 FBI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말한 토르 스플로잇 그걸로 뭐 나를 잡아냈다면서 이거 소스 코드 알려줘. 원리나 좀 알려줘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재판장 어떻겠어요? 가만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해. 그래서 물어보죠. FBI 그거 소스코드 지금 제출하세요 라고 했지만 FBI는 소스코드 잃어버렸는데요, 죄송. 뭐 잃어버렸다는데 어떡해. 뭐 다시 짜라고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들 잡으려면 무슨 짓을 하든 잡을 수 있다. 누구는? 미국은 잡을 수 있다. 왜냐? 얘네는 잡아야 하면 다 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걸 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 다 하면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또 되고, 그러면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하니까 쉽지 않겠죠. 이제 여러분들께 또 주의할 점 같은 거 이야기 드리자면, 해킹 범죄 나 안 잡히겠징 크크크크 이렇게 하시는데, 안 잡히는 해커는요 블랙 해커가 아닙니다. 블랙 해커는 다 잡힘. 진짜예요. 블랙 해커는 다 잡힙니다. 오피셜 해커는 안 잡힘.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불법적으로 사적으로 해킹한다? 그건 진짜 위험해요. 진짜 나 해킹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국가직으로 공무원을 신청을 하든지, 이런 오피셜 해커, 아니면은 북한
뭐 러시아 이런 데에서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큰 해킹 사건들 있죠. 그런 거 보면 진짜 신통방통하게 다 잡혀요. 근데 안 잡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세히 보면 대부분 오피셜 해커예요. 오피셜 해커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쟁해야 되잖아. 그니까 이거 빼고는 웬만하면 다 잡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순간 잡혀야 한다. 이 말이 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예요. 예전에 그 N번방 사건 아시죠? 텔레그램에서 있었던. 자, 이 N번방 사건도 사실 잡기가 거의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잡혔죠. 어떻게 잡혔겠어요? 자세한 과정은 당연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 이게 조금 또 불법적인 내용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게 논란이 심하고 사람들이 꼭 잡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잡아야 되는 순간이 되면 무조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나쁜 짓을 하면 여러분들 편하게 못 삽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못 사니까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요새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다크웹으로 많이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요 소식이죠. 저 이거 보고 믿기지가 않았는데 형편과 수입 문제로 다크웹으로 들어가 활동하기 시작한 보안 전문가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한국은 정보 보안 쪽 시장이 아직은 튼튼해가지고. 근데 경제난이 이어지면서 보안업계 내에서도 지금 수입이 궁해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게 무섭죠. 보안 전문가, 해킹을 하는 사람들이 궁해지면 제가 생각했을 때 위험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세상이 보안 전문가들을 밥을 굶기면 안 됩니다. 보안 전문가들을 배고프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어딜 가겠어. 이거 기술이 이거밖에 없는데 뭐 하면서 살아. 이 사람들에게 대우를 잘 해줘야 돼. 저한테 말고 저한테 잘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보안 전문가들에게도 대우를 좀 잘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보안 시장은 페이가 크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페이가 크지 않다. 그럼 지금 보안 전문가들은 왜 일을 하냐? 진짜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의식, 소명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굶기지 말자, 이런 말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후원을 쏴라가 아니라 저 말고 다른 보안 전문가들에게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 돌리면 위험하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잡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일 텐데, 보안 전문가들일 텐데.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보안 전문가들이 지금 사기 저하가 있다. 수입도 없다. 지금 보면 여기 외국인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외국에서는 수입이 별로 안 되니까 다크웹까지 넘어간다, 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쁜 짓 하지 않게 돈을 주세요 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보안 의식을 가져야 된다. 자, 이게 생태계가 그렇습니다. 보안 의식이 떨어진다? 보안 전문가들의 몸값이 하락하겠죠. 그러면 보안 전문가들의 사기가 하락하겠죠.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보안도 떨어짐. 해킹하기 쉬워짐. 해킹하기가 쉬워졌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갈아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해킹 범죄가 일어남.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보안 의식이 올라감. 그럼 어떻게 돼요? 보안 전문가들의 몸값이 상승함. 이런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전문가들은 나는 블랙해커 가기 싫어. 다들 그 맘일걸요? 나는 안전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고 싶어. 근데 누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저기 다크웹 좋대. 다크웹 가면 몸값 많이 준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난 가기 싫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